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1인당 10만 원씩 준다는 건데요. 다만 지급 시기는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방역 추이를 살펴보고 최대한 신속히 실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심동욱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지난 18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고려해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심화될 것이라며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 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 문제나 또는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될 둘 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 사이 우리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나이와 직업,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도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58만 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와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방역대책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가 정부의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보완할 수 있다며 이 지사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이 방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고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경쟁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에 따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그러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성남시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변화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수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성남시의회에서는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전문가 특강이 열렸습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련 특강은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최재붕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쇼크,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코로나로 인해 바뀐 일상과 현 시대의 중심이 된 포노사피엔스, 즉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새로운 인류의 생활 방식에 맞춰 바꿔야 할 9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디지털, 그린, 소셜 등 성남형 뉴딜을 논의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연관된 내용으로 시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강연회에 참석한 의원과 직원들은 단지 스마트 기기를 익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위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또 다른 기회로 생각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강연은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주관이자 성남시 기후변화와 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연을 맡은 주 에코파이의 김태용 대표는 성남시 기후변화에 따른 분야별 적응 대책과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대설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의와 교육,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이 GTX-B 갈매역 정착 건의에 대한 주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광역 교통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구리시 갈매동에는 약 1만 호에 가까운 주택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교통 대책이 없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수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21일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구리시 지역위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안 시장은 이날 GTX-B 갈매역 정차 건의에 대한 주민 약 5,800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갈매지구 광역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갈매 공공주택지구 및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를 통합개발해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광역교통체계 개선 세부 건의로는 GTX-B 노선 구리시 갈매역 정차 최우선 반영, 서울 경전철 연장, 경춘선과 분당선 직결 운행, 갈매역 광역 환승센터 신설 등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갈매동은 약 1만 호에 가까운 주택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 갈매 신도시 입주자와 구리 시민 모두 교통불편이 심각한 상태라며 갈매 역세권과 태릉골프장의 통합개발을 확정해 갈매동 광역교통대책이 반드시 수립될 수 있도록 20만 구리 시민을 대표해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호중 국회의원은 기존에 조성된 갈매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갈매 역세권지구, 태릉CC 공공주택지구까지 포함하면 갈매역 반경 1.5km에 약 6만 7천 명이 거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태릉CC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갈매지구 광역교통대책이 포함된 통합개발이 꼭 필요하다며 갈매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태릉CC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갈매역세권과 연계한 통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태릉CC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갈매지구를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요즘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아동 돌봄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이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데요. 고양시에서도 중산동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에 이어 대화마을의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심동욱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아동 돌봄 수요와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지난 18일 개소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산 서구 대화마을 5, 6단지 커뮤니티 센터 3층에 위치하며 1호점은 지난 2020년 1월에 일산 동구 중산동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봄시설로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들이 숙제지도,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해 근처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1호점인 중산 다함께 돌봄센터와 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돌봄 운영이 가능해 효율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책으로 향후 지역사회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도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총 3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며 고양시가 주도적인 돌봄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